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또 있는 이슈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유상증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삼성 SDI도 네. 그랬고 최근에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유상증자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일단은 주가가 출렁거렸고 오늘은 일단은 약보합권 1% 정도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지난 20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장 마감 후에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규모로 보면 역대급이에요.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몸집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규모였던 게 시가총액이 그때 34조 한 5천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의 이제 금액을 유상증자로 조달을 하겠다는 건데 바로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 유상증자 실시한다고 해서 그것도 나름 이제 증시의 충격이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규모를 뛰어넘는 요즘 또 워낙 핫한 종목이고. 그렇죠. 네, 일단 이제 공모 방식을 보면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우리 사주 20%를 배정을 하고 구주주 80% 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실권주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일반 청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정가액이 60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이 유상증자를 공시하기 고날 이제 장마감 후에 했을 때 그때 종가가 72만 원대였거든요. 72만 2천 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싼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가 대비 한 15% 할인율 적용해서 이 가격에 약 595만 주 발행하겠다고 했고 예정 발행가 기준으로 보면 주주가치 희생률이 한 13.05%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는 뭐 저희는 개인 투자자 분들은 뭐 알레르기 반응처럼 싫어하시잖아요. 네. 좋지 않은 소식으로 반영이 되니까 금요일에는 바로 폭락을 했다가 근데 또 어제는 그래도 좀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어제 한 7.32% 상승을 마감을 했죠. 그리고 오늘 다시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그냥 사실 어제 반등을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 한 뭐 4,900주 정도 매수한다라고 밝혔어요. 30억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손재일 대표라든가 안병철 전력부문 사장 뭐 이런 경영진이 또 뭐 각각 한 8억 원, 9억 원 정도씩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심리가 조금 나아진 면이 좀 있긴 한데 거기다 약간 그런 심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유상증자라는 게 악재라서 주가가 급락하긴 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작년 실적도 그렇고 올해 실적 예상치도 그렇고 앞으로 한 2, 3년간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 거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곳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제 반등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제 오너 일가의 뭔가 이제 승계 작업이라든가 지배력 확대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좀 괘씸하네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유증을 왜 하는 거냐 여러 가지 막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배구조 개편이나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또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추측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뭐 유상증자 왜 이렇게 저희가 싫어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사실 유상증자라는 건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보편적인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 자체로 기업을 탓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뭐 특정 기업에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이래서 기업이 더 클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 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조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유상증자처럼 자본을 확충하는 그러니까 이 자본은 사실 돈을 주주들한테 받은 그 돈은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회사채를 발행한다거나 금융권에 차입을 한다거나 이거는 남의 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유상증자 혹은 뭐 회사채 발행 이 이제 자금 조달 방식은 기업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유상증자가 단기적으로 악재로 여겨지는 이유는 주식 발행 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것도 뭐 단기 악재니까 뭐 회사의 뭐 중장기적 성장성을 믿는다라고 하면 뭐 이럴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지금 주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너무 기습적으로 공시를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에 실적이 좋았던 곳이고 최근에 방산 테마를 타고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유상증자를 이 시점에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기습적으로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유상증자를 결정한 시점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신고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고점에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만 해도 한 30만 원대, 40만 원 초반 이렇게 해서 움직이다가 지금 3월 들어서 이제 70만 원을 넘어서고 막 이랬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른 그 신고가에서 유상증자를 딱 하면서 주주들은 뒤통수 맞았네? 이런 네.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한 78만 1,000원까지 고점 찍고 고점에서 유상증자를 해버린 거고 삼성 SDI는 또 정반대로 완전 맞아요, 신저가 저점에서. 행진을 네. 하고 있을 때 유상증자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삼성 SDI도 그랬지만 어쨌든 이 유상증자를 받아서 이 돈으로 결국에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시장에서도 뭐 그나마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그래도 이걸로 새로운 신사업이나 또 판로 개척을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정말 긍정 회로를 돌리시는 네. 분들은 그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 활용 방안을 어떻게 지금 공시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그룹 자체가 이 방산 사업을 키운 과정을 보면 계속된 M&A를 통한 그쵸,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2015년, 2016년에 우리 다 알다시피 이제 삼성그룹과 빅딜을 해서 그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삼성 테크인이 전신이었고 그쵸. 삼성 탈레스 인수해서 지금의 하나 시스템을 만들었고 두산 DST 인수해서 하나 디펜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방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대해 나갔고요. 그래서 2015년만 해도 매출액 2조 6천억 원에 영업이익 600억 원 적자였거든요. 네. 그런데 2022년, 2023년에 뭐 하나 디펜스 합병하고 또 주 하나의 방산 부분 요거 이제 네네네. 양수하고 합병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그룹의 방산 기업을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을 8조 원 가까이로 늘렸고 영업이익도 7천억 원 가까이로 확대를 했고 지난해는 정말 방산산업 호황이었잖아요. 그쵸. 뭐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전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전으로 이제 이어졌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도 있었고 중국은 계속 이제 대만을 위협하면서 대만 해협 이런 데 침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이러니까 아시아 권역과 이제 유럽 각국들이 그쵸. 이 전부 다, 방산에 대한 수요가 무기. 굉장히 늘어났어요. 무기 수입하겠다고 하고 우리 막 폴란드하고 이제 협상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점에 더 투자를 해서 회사를 키워야 된다. 그래야 글로벌 톱티어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뭐 공감은 하는데 이제 과연 그러면 유상증자밖에 없었냐? 그러니까요. 라는 거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꼭 유상증자여야 하냐, 그리고 또 꼭 이때여야 하냐, 그쵸.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에 유상증자는 이 자금 3조 6천원을 가지고 뭐 국내 시설 투자도 하겠지만 해외 뭐 조인트 벤처나 아니면 뭐 얼마 전에 또 이슈 나왔던 오스탈 관련해서 네, 지분 그죠. 투자 뭐 이런 데에 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공시에는 보면 네.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시설 자금으로 1조 2천억 원을 네네. 쓰고 타법인 증권 취득에 2조 4천억 원을 쓴다라고 또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증권 신고에서 보면 이제 예비 투자 설명서 첨부가 되어 있어요. 네네. 아마 주주분들 중에서 이 첨부 파일까지 확인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그쵸, 같은데 그쵸. 이렇게 첨부 파일이 붙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음. 근데 예비 투자 설명서에 보면 그나마 조금 자세한 게 네네.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추진 장약 이게 이제 탄도에 되게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 투진 장약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또 무인기 엔진 시설 구축하고 네네. 뭐 사업전이라든가 설비 운영 뭐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타법인 증권 취득은 해외 방산 생산 능력 구축하거나 해외 방산 조인트 벤처 지분 투자 그리고 해외 조선업체 지분 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게요. 사실 별로 자세하진 않아요. 그쵸. 뭐 어떤 분야에 어떤 굉장히 구체적으로 영역을 지정한 것도 두루뭉술하긴 한데. 아니고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날 이제 공시를 하고 나서 바로 유상증자에 대한 IR을 또 열었거든요. 컨퍼런스 콜 형식으로. 그러니까 국내 애널리스트 이제 전문 기관 네네. 투자자들 대상으로 열었는데 그때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려나 했는데 뭐 홈페이지에 한 13페이지 정도짜리 자료를 올렸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역시도 여기에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설명이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 자료에는
왜 지금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그 분량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는데 뭐 방산시장 전망을 쭉 설명을 하고 지역별로 지금 방산 산업의 어떤 현황인지 무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뭐 독일의 방산업체인 라이메탈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시가총액 해외 사업의 현황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비교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에는 유상증자한 자금으로 뭐 해외 국내 방산 그리고 해외 조선 그리고 무인기 투자 등으로 글로벌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톱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캐치프레이즈 자체는 굉장히 멋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은 좀 없었기 때문에 뭐 숫자상으로는 작년 매출액은 11조 2천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원이었는데 그거를 2035년까지 매출액은 한 70조 원, 영업이익은 약 1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청사진을 제시한 거에 그친 거죠. 네, 너무 멋진 그쵸? 얘기긴 주주들이 한데 이제 아 그렇구나라는 설득이 잘 안 되는 그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보면서 뭐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뭐 조선 관련된 투자는 그러면 오스탈 인수하는 데 지분을 쓰는 건가? 뭐 폴란드에다가 생산기지 만드는 건가? 뭐 사우디랑도 뭐 조인트 벤처 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건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출을 해야 되니까 답답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당위성 만약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우리도 아 그렇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궁금한 건 뭐 시기도 시기인데 왜 하필이면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적 보면은 뭐 조 단위로 지금 맞아요.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맞아요. 왜 하필이면은 이런 식으로 유증을 해야 되냐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주주들이 화가 난 거죠. 네. 왜냐하면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11조 2,4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조 7,300억 원, 그러니까요. 순이익이 2조 5,4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1조 7,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 순이익을 합하면 2년간 4조 원이 넘는 4조, 순이익을 예, 올린다는 얘기인 그쵸. 건데 이런 회사가 왜 3조 6천억 원이나 유상증자를 하냐, 주주들한테 왜 손을 벌리냐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달한 자금은 또 당장 올해 다 쓰겠다, 내년에 다 쓰겠다도 아니에요. 2028년까지 4년에 걸쳐서 투자를 나눠서 집행을 한다는 건데 그럼 매년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이제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그렇죠. 회사채나 대출을 그쵸.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신용등급이 AA-예요. 우량채인 거예요. AA 급이니까 네. 우량채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 우량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기 그렇죠. 때문에 저번에 회사채를 말씀해 주셨죠. 발행한다고 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뭐 회사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미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부채 사이즈를 좀 늘리기는 어렵다는 건데 실제로 뭐 하나온션 인수하거나 뭐 하나그룹이 이제 미국에 에너지 저장 장치 신사업 진출하거나 아니면 해양 플랜트 쪽 이제 뭐 다이아맥 인수하고 미국에 뭐 10야들 이렇게 인수하고 이러는데 한 2년간 3조 9천억 원 가량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올 들어서도 하나오션 지분 1조 9천억 원, 1조 3천억 원에 그쵸. 취득을 했죠. 그리고 호주 오스탈 지분 한 3천억 원에 취득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고 M&A하고 이러면서 순차익금이 한 7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좀 올라갔고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 비율 보면 281.3%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긴 낮은 높네요. 편은 네, 아니에요. 높긴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데 그 방산 수주할 때 보면 해외 경쟁 업체들이랑 이렇게 붙었을 때 그 이제 수주를 주는 쪽에서 재무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평가 거예요. 항목으로. 그렇죠. 근데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수주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부채 사이즈를 늘리지 말고 자본 사이즈를 늘리자라는 게 이제 회사 측 설명인 건데 뭐 이렇게 사실 유상증자를 하면 순차익금은 5조 1천억 원 정도로 줄어들고요. 부채 비율도 234%로 낮아지는데 네. 뭐 그렇다고 쳐도 이제 주주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직전에 계열사인 하나오션 지분을 1조 3천억 원 들여서 샀잖아요. 샀는데. 그래놓고 주주들한테 돈 받아서 투자하냐라는 건데 사실 하나에너지가 사들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들인 하나오션 지분은 네. 원래는 하나에너지하고 하나에너지 싱가포르 법인, 그쵸.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이제 세 군데가 갖고 있었던 지분이에요. 그쵸. 근데 이 한화에너지의 지분 구성을 보면 하나그룹의 삼형제죠. 세아들이 다 나눠 갖고 사야들이 있잖아요. 100%를 나눠서 네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아들의 회사인 거죠. 그쵸. 근데 하나 임팩트는 또 하나에너지가 지분 52%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에너지가 하나오션 지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넘기면서 일단 수천억 원의 차익을 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에너지는
대규모 집단을 보유하게 된 셈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번 지분 매수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 김동선 부회장의 방산 부분 지배를 강화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하나에어로가 보유하고 있는 하나오션 지분이 41%로 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룹 내에 이제 흩어져 있었던 하나오션의 지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약간 모아 놓은 셈인 거예요. 근데 김 부회장이 주 하나의 지분을 4.91%밖에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쵸. 가장 많이 보유를 보유하신 분은 이제 김승영 회장이고, 그리고 주 한화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을 34% 갖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하나오션의 지분을 42%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42%로 지분율이 올라갔는데 이 한화가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배구조 정점에 있잖아요. 네네. 그 한화를 삼남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에너지가 22%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합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하나에너지에 또 IPO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하나에너지의 IPO 추진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지금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은 IPO 주관사로 흥정했으니까 가시권에 들어온 건데 하나에너지가 결국은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하나에너지가 IPO를 해서 자금 확보를 하고 그 돈으로 하나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하고 다음에 하나와 합병을 한 다음에 삼형제가 맡은 계열사를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한 전초 초속 따지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니까 주들이 보기에는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게요. 결국에는 뭐 하나 그룹의 삼남들이 지배 구조를 딱 안정적으로 가지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흔한 말로 정말 빌드업을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의 퍼즐로 지금 유상증자도 연관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오너 일가에 이제 뭔가 이제 뭐 자금을 쓰거나 이런 거 없이 지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 아니냐. 그렇네요. 아직 뭐 추정이지만 네, 그렇죠. 계속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자, 근데 또 이 하나 그룹 내에 자체적인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상법 개정안이랑도 엮인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저도 상법 개정안 이야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일단은 국회에선 통과됐는데 시행되기 전까지 뭐 유증이나 뭐 이런 뭐 분할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막차 타기 위해서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죠. 왜냐하면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한 게 국회 본회의 통과한 그 다음 날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나오면서 이게 사실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가 어찌 보면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건 아니지만 확실한 명분이 있는 유상증자가 아니면 이건 결국은 주주가치 희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제 고려한 유상증자도 좀 컸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2조 5천억 원의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로 기습적인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것. 그것도 이제 이런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이제 무게를 실는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상법 개정안의 그 핵심이라는 게 그 이사 충실 의무의 대상이 기존에는 회사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주주로 확대하자라는 게 골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결정을 해서 만약에 주주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면 이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뭐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건데 뭐 하나에어로가 사실 뭐 글로벌 톱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한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고 당장 현금성 자산만 3조 원을 보유하고 있고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하나오션 지분 매입에 1조 3천억 원이나 쓰고 왜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합해져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결국은 상법 개정안 뭐 시행되기 전에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결국은 방산 사업을 이제 글로벌리 확장하고자 하는 그 명분 뒤에는 결국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뭐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상법 개정 전에 그리고 하나 어쨌든 새 아들에게 이 경영권을 넘겨야 하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그리고 또 때마침 하나그룹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호황인 상황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금감원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뭐 삼성 SDI나 작년에는 어쨌든 고려아연의 이 유상증자는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해요. 사실 고려안하고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게 거기는 이제 그 최원범 회장의 네네. 경영권 확보라는 명분이 좀 약하긴 했죠. 그쵸. 근데 지금은 뭐 글로벌 톱티어 뭐 이런 명분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하나에어로가 공시한 직후에 네. 하나에어로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심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사실 이런 멘트를 왜 했을까 싶긴 한데 그러게요. 뭐 지난 19일에 이제 삼성 SDI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사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금감원의 수장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논란이 좀 분분하긴 했는데 금감원이 사실 지난달에 이제 유상증자 집중심사제 이런 것들 도입하기로 하면서 그렇죠. 네. 뭐 설명했던 거는 주식가치 시석화 우려라든가 일반 주주의 권익 침해 뭐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걸 도입한 거다라고 밝혔는데 그러게요. 이 목적과 사실 이복현 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배치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노이즈를 만들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이 좀 혼란을 겪고 있긴 약간 합니다. 유상증자의 힘을 실어주는 코멘트인데 네. 뭐 이런 것이 괜찮은지 뭐 좀 이렇게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참 운명의 날인가요? 뭐 오늘 또 주총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나 주주들은 뭐 질문 쏟아낼 텐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가 나올까요, 오늘? 뭐 오늘 9시부터 이미 지금 이제 하고 시작해서 있겠죠? 한창 네. 하고 있을 텐데 뭐 성남시의 성남 상공회의소 그 대강당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주총 안건에는 특이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재부지표 승인하고 뭐 이사수 신임 이사 늘리는 뭐 좀 있던데. 정관 변경하고 이제 이사 선임한 네. 정도인 건데 지금 당장 70만 원 넘었던 주가가 60만 원대로 네. 떨어졌으니까 뭐 주주들이 거기에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근데 뭐 주주들은 당연히 항의하는 게 맞는 거고 주주들이 사실 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지고 뭐 공시라든가 아니면 IR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로드맵 같은 걸 제시해달라라고 요구를 좀 하긴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2년, 3년, 그러니까 방사능 호황이 지속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조선업도 호황이잖아요. 그 네. 과정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해외 방산이라든가 뭐 조선 이 산업에서의 거점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외형 성장을 실제로 해야 그래야 이제 이 유상증자가 정당화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기업을 또 키워놓고 그 이후에라기보다 그 과정에서 또 해야 될 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또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많이 벌면 벌수록 배당도 해야 배당도 되고 하고, 주주 네.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만 지금 유상증자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들을 좀 없앨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이거에 이제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숙제를 안게 된 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일단은 뭐 하나 측에서는 굉장히 뭐 자신 있는 로드맵들을 막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정말 하나씩 지켜 나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의 신뢰도가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런 것들을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아쉬운 건 그냥 좀 살짝이라도 좀 미리 알려주면서 그렇죠. 그런 낌새를 깜빡이 미리 보이면서 켜야 되는데. 네, 하면 좋은데 늘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공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희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은 참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유상증자나 뭐 상법 개정안 이야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좋은 이야기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